자, 이제 드디어 그러면 유치원이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처음으로 학부모의 대열에 들어서시는 여러분, 자, 유치원 들어가려면 어떤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엄마와 떨어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보았는데요. 처음 떨어지던 날 아이도 힘들어하고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근두근 설레이기도 하지만 내 아이가 얼마나 잘 적응할지 두렵기도 하실 텐데요.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 분리불안의 증세를 보이는 아동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때로는 며칠 만에 그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유치원은 정말 재미있고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아이들이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엄마와 떨어지는 시간을 천천히 늘려서 설령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좀 더 오랫동안 엄마를 찾고 고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하신다면 훌륭한 유치원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물건을 챙기도록 도와주세요. 자, 이 경우에는 아이에게 이건 내 물건이다, 혹은 이것은 남의 물건이다. 자, 이런 것들을 인지시켜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물건에 정확하게 아이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외부로 보여지는 곳에 아이의 이름을 적게 되면 때때로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우리 아이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 바로 아이의 이름이 밖으로 보여지는 물건에 노출이 되면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방 속으로 들어가는 소지품 위주로 아이의 이름을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 물건에 대한 소속감도 키워주세요.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지만 내 물건이 아니라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나누어 쓰고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쓸 동안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하셨다면요, 유치원 생활을 훌륭하게 하기 위한 기본 준비는 다 마치셨는데요. 자,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은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내 자녀 하나만을 두고 집중적인 케어를 해주시는 셈이 됩니다. 만약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어서 올해 1년만 유치원에 다니면 초등학교에 올라갑니다 하는 유치원 부모님도 계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7살이 되는 아이들,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내년에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과 어우러지고 그런 집중적인 보호와 관찰이 없는 상황에서도 아동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기관이나 혹은 다른 아동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의 어떤 집 놀이시설 혹은 키즈 카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경험시켜보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자, 이 정도면 유치원에 새롭게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 충분하게 어머님 준비되시겠죠? 자, 어머님들 이제 유치원 졸업하셨죠? 자, 그럼 이제는 초등학교로 들어가 볼 텐데요. 와, 정말 길고 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유치원, 영상 속에서는 후딱 졸업하고 초등학교로 접어들게 되네요. 자, 초등학생이 되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데요. 새 학년, 새 학기, 물론 학년별로 올라갈 때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1학년 새내기라면 과연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죠. 어머님들 생각엔 어떠신가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은 학교까지 가는 길을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인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까지 가는 길을요, 먼저 입학식하기 전에 아이들 손을 잡고 천천히 도보로 충분하게 주변의 지형지물까지 인지시키면서 이 길로 가야만 학교로 간단다라는 것 꼭 알려주시되,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더 좋겠죠? 최근에는 정말 슬픈 일이긴 하지만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사실은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학교까지 가는 길들이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그곳에는 특별히 더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내 아이가 등교하는 길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각종 관공서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는 CCTV가 설치된 길까지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아동에게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길 위주로 분명하게 서너 번 반복하여서 아동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집까지 찾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인지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아버지의 정확한 성함, 그리고 나의 집 주소, 그리고 핸드폰 번호와 같이 위급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암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매번 확인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처음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요 10원짜리 동전 2개를 필통에 넣어주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여차에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공중전화를 걸어라 라고 하면서 초등학교 때는 항상 매일매일 저녁에 제가 가방을 챙길 때마다 10원짜리 2개를 넣어주셨고요. 중학교가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그때는 50원짜리 동전을 넣어주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상급 교육기관으로 올라갈 때의 최소한의 준비 가운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진학하게 되시면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학용품, 공부할 것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실 때는 미리 준비하지 마시고요. 학교마다 항상 그 과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학교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물품과 비치되어 있는 공용 물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학식을 거치신 후에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사전, 학교와의 대화 통로를 경험하시고 나서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것들 위주로 구매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는 내가 이렇게 대규모의 공간 속에서 이제 단체 생활을 하게 되는구나.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뭔가 유치원과는 다르게 조금 강압적인 느낌, 위협적인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아동에게 학교는 즐거운 곳이고 선생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너를 많이 도와주셔서 네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해줄 어찌 보면 동반자와도 같은 제2의 부모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동과 관련된 성폭력이나 문제도 분명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새내기를 할지라도 충분한 성교육,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의 정확한 대처법 등을 분명하게 부모님께서 주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궁금하시죠? 이제 충분히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세, 또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선생님 그러면 제가 반주원 선생님에게 정말로 듣고 싶은 공부하는 방법은 언제 나옵니까? 그 방법은요. 우리 전체적인 언어과 영역, 그리고 수리 수학과 영역, 외국어 영역, 그리고 그 외에 과학과 사회 영역으로 나뉘어져서요. 2주차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부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과정은 전부 끝이 났는데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와 같은 준비가 점점 세분화되고 좀 더 고도화되어가는 과정이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에게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입시라고 하는 부분, 또는 미래의 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김연아 선수, 혹은 박태환 선수도요. 내가 정말로 이 운동을 해서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다라는 꿈 정확하게 세우고 그 분야에 매진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이후라고 하죠. 처음 접하게 된 것은 7세, 6세 때일지 모르지만 아동이 스스로 나의 미래는 이렇게 가겠다라는 선을 세우게 되는 시기는 3학년부터 5학년 정도의 시기가 되어야만 비로소 확실해진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신다면 초등 고학년이 되었을 때 내 아이에게 어떠한 미래를 펼쳐지게 만들어줄지 조금 더 함께 생각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번 영상에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들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초등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아이들을 이와 같이 준비시켜서 초등학교 보내면 되겠다라는 생각 드십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교육기관, 바로 중고등학교에 대한 대비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중고등학교에 오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은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 과연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에 중점을 둬야 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한 가지는 교과에 대한 교육, 또 한 가지는 인성에 대한 교육이 될 겁니다. 자, 이때 교과에 대한 교육은 나의 아이의 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가 교과 과정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력을 쌓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대비와 보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내 아이가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사교육부터 붙이는 방법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에게 의존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성향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실제로 현실 속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이미 10년 이상 해왔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백인 백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반드시 선생님을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 참여시켰을 때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탐구해가는 것이 훨씬 더 교과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아이와 충분하게 대화를 하세요.
자, 너에게 이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너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면 좋겠니? 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목표치는 어디까지니? 너는 이 부분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니?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사실상 청소년의 성적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서 교과에 대한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염두에 두실 것은 사실상 지금 적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는 함께 모두 묶어서 입시에 대한 준비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요즘에는 입학 사정관제 혹은 바로 그 학생이 읽은 도서에 대한 목록을 정리하는 독서 포트폴리오, 자, 이런 것들 외에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인 전형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전형들이 사실상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대학이 모두 가지고 있는 특별 전형을 합하면 360여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청소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진로를 어디로 확정하고 무엇에 맞추어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는지 그것에 대한 결정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졌을 때 사실상은 정보력에서 앞서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도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 함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청소년 시기는 바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부르는, 즉 사춘기가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오는 시기가 되겠죠. 물론 이 사춘기는 빠른 경우 초등학생 때에도 찾아오기도 합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찾아왔던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조금 더 심화되거나 다른 형태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것이 반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고등학교 시절의 사춘기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겪는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청소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결법이 되는데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대화를 할 수 있는 고정된 시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행 혹은 독서, 그 외에 스포츠 등 취미 활동을 함께 즐기면서 분명하게 부모님과 나 사이에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끈에 대해서 확인을 시켜주세요. 알고 계시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결코 어느 선 밖으로는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교육에 있어서는 바로 이 말이 진리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중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반주현 선생님한테 가장 궁금한 것은 교과에 대한 정보인데 그건 도대체 언제 주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 부분은 바로 2주차에서 보다 세밀한 정보 알려드릴 텐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입시가 시작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대한 정보는 보다 많은 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혹은 여러분이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각 대학들 실제 발품을 빨아서 뛰어다니시면서 최신 정보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 사실상은 공부를 하는 양이나 질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좀 더 인터넷 속에서 많은 정보의 바다를 헤엄쳐 다녀보시길 권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얻게 되는 입시에 대한 당락 결과도 확실히 달라질 테니까요. 자, 그럼 우리 2주차에서 보다 많은 교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담고요. 다시 찾아뵐 건 약속드리고 오늘 1주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